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1강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흔하게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삶의 패턴 전체에 몰고 올 수많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도도한 혁신의 집결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도 우리는 수많은 혁신을 겪었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18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수만 년 전부터 우리는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 불을 발명하였습니다. 그 불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고 삶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골격 구조가 달라지게 되었고 인간의 주거 형태, 삶의 형태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 불의 시대에 우리는 그러나 생산은 수렵과 채취 이러한 부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착하고 경작하고 재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재료의 발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기 시대라든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이러한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형태 또한 점점 바뀌게 되었고 생산량 또한 급격하게 증대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수작업에 의존해 왔었죠. 그러다가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때 비로소 인간의 수작업이 아니라 비로소 모든 것이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의 생산량의 폭발적 증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구분짓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생산량과 정보량의 엄청난 폭증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러한 혁신의 집결체로서 더욱더 엄청난 수많은 생산량의 증대 그리고 속도의 가공할 증가 그리고 정보량의 엄청난 증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전과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 담당하고 있던 육체노동은 물론 지식노동까지도 그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또는 컴퓨터 발전의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사례로 아마존 물류창고의 자동화 혁신을 가져온 키바는 물론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던 비정형성 노동을 대체하는 값싼 상용 로봇인 백스터의 등장 그리고 테슬라나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 등으로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공장의 자동차 사례로는 신발을 제조하는 아디다스의 독일 공장에서 스피드 팩토리라는 컨셉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주문형 제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10명까지로 줄여서 기존 필요 인원에 비해 60분의 1 수준으로까지 낮춤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갔던 많은 제조 기업들이 독일로 다시 리턴하는 리쇼링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노동을 대체하는 사례로 펀드 매니저를 대신하는 주식매매 프로그램, 약사나 요리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약국이나 레스토랑의 등장 등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검진이나 정확한 치료법의 제시까지 할 수 있는 IBM의 왓슨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SF 문학상의 1차 심사를 컴퓨터가 쓴 소설이 통과했던 그런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노동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옆에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 하는 부분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혁신 그리고 자동화 이러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등장으로 크게 구별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별 변화의 동인을 볼 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화의 요인, 즉 임팩트, felt already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즉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급격한 새로운 제품의 등장 그리고 현상의 도래 등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부터 3년 동안 새로운 제품과 개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변화로 잠재적으로 우리 곁에 있었던 변화의 동인으로는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딩 기술, 진보된 컴퓨팅 연산 능력과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과 공유 경제, 그리고 P2P 플랫폼, 신흥시장에서 중산층의 증가, 그리고 신흥시장에서의 젊은 세대의 증가, 급속한 도시와 업무 환경과 방식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사이 제2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의 증대로 인해서도 우리 곁에서 이미 가까워 있었던 잠재적 변화의 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난 3년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과 그것을 가능케 한 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등장, 진보된 제조업과 3D 프린팅의 가시화, 노령화 사회의 대두, 윤리와 사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소비자 관점의 등장,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열정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구체화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진보된 로봇공학과 자동수성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과 기계습득, 머신러닝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며 진보된 소재, 생명공학과 유전체 학문이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공이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하고 각종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하죠. IoT의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가 발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세상에 등장시켰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에서 발생한 수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해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은 인공지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ICT 융합기술, 이 ICT 융합기술은 그야말로 산업 간의 경계, 서비스 간의 경계, 기술 간의 경계, 또한 산업 서비스 기술 간의 경계를 통째로 그 경계를 허물고 있는 그러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 하면 그동안에 무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들, 사물들 간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것을 서로 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부착함으로써 모든 물체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신경이 개입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인도나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물신 사상, 애니미즘하고도 급격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생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들에게도 다 정신이 깃들어 있고 거기에 철학이 있으며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 단지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1강에서 말씀드렸던 융합의 제5단계, 즉 영적인 단계의 초월성에 개입한 융합의 제5단계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적 기반 하에서 사물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시화되고 가깝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사물 인터넷 중에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의 제품이 바로 스마트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카 중에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노머스 비클은 더욱더 새로운 자동차의 컨셉을 바꾸어 놓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한 새로운 수송수단의 개발이라든가 제조 패턴을 바꾸는 3D 프린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ICT 융합 기술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더욱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4차 산업혁명을 유발시켰던 인더스트리 4.0, 그 인더스트리 4.0의 근간이 됐던 스마트 팩토리, 그 스마트 팩토리를 유발시켰던 스피드 팩토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기반한 초연결과 초융합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공장에서의 매뉴팩처링이라든가 소팅, 그리고 그라인딩이라든가 트랜스포밍, 웰딩, 이러한 모든 공정 등이 초연결과 초융합의 ICT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또한 엄청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행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의 개념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문헌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내연기관 시대의 종식을 필연적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기반했었던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거기서 또 디젤 연료를 기반으로 한 디젤 자동차, 이러한 시대가 100년의 우리 인류사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을 탑재하고 거기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석유를 주입해서, 가솔린을 주입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개념이 이제는 화석연료가 사라지고 에너지, 전기로 변환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서 그 배터리를 통해서 구동 역할을 하는, 구동체 역할을 하는 바퀴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물체가, 자동차라고 하는 물체가 직접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순화된 구동 시스템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화석연료 시대의 마감은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과 연결이 되며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생태계의 쾌적화,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의 영속적 보존,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의 마감을 우리는 가일층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의 종식은 2025년 노르웨이에서 그와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 혁명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산유국입니다.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굴에서 북해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석유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국가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의 수송수단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시대는 앞으로 7년, 8년 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노르웨이는 선언하였습니다. 독일과 미국 또한 2030년경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자 하며, 가까운 중국에서 또한 2025년 내지 2030년부터는 전기자동차만 운행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기업과 그 부품 기업 또한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종식되면서 더욱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기술 장벽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누구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계부품 자동차 시대에 기계부품이 3만 개, 전장 부품이 1천 개였던 것이 기계부품 수는 3분의 1로 감소해서 스마트 전장 부품 자동차 시대에는 기계부품이 1만 개, 그리고 전장 부품이 1천 개였던 것이 스마트 전장 부품 자동차 시대에는 전장 부품 1만 개에 이르게 됨으로써 전장 부품의 개수가 기계부품의 개수를 육박하거나 오히려 능가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복잡성이 대폭 감소하게 돼서 누구나 모듈화된 부품을 갈아 끼움으로써 전기차의 생산이 가능해진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제조하던 업체들에게는 하나의 공포와 패닉의 시대일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어느 시대보다 더 긴밀하게 요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7만 대에 불과하던 것이 그로부터 20년 정도 후인 2035년에는 630만 대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주요 자동차 업체는 전기자동차에 주력하면서 2016년의 전기자동차 시장 대비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38%의 증가율이 매년 가속된다 하면 이 그래프의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2035년쯤에 가면 13.4배나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또한 2040년 이후에는 휘발유차와 디젤차의 판매 금지를 발표하게 되었고, 미국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 차량 판매 비중을 4.5%로 의무화하고, 중국 또한 2018년부터는 전기차 생산 비중을 더욱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게 될 많은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